1504년 연산군 10년의 어느 밤 경기도 광주의 거대한 무덤가에 기괴한 불빛이 일렁입니다. 하늘은 검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고 날카로운 번개는 고목을 때립니다. 마치 하늘조차 이 밤에 일어날 비극을 경고하는 것만 같습니다. 승리자로 살았으나 죽어서 가장 처참하게 패배할 한 남자의 운명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횃불을 든 군사들이 진흙탕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전쟁터가 아닌 17년 전 땅 밑 어둠 속에 잠든 누군가의 안식처입니다. 주황색 불꽃이 빗줄기에 치익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군사들의 발소리는 적막한 사냐를 공포로 가득 채웁니다. 죽은 자의 평온을 깨우는 복수의 행렬입니다. 군사들이 멈춰선 곳엔 거대한 비석이 서 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흙탕물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글자 한명회. 조선의 왕을 셋이나 세운 당대 최고의 전략가, 그가 누워있는 곳입니다. 왕비의 아버지이자 일등공신의 무덤을 판다는 금기 앞에서도 군사들의 눈엔 오직 광기 어린 임금의 명만이 서려 있습니다. 깡! 날카로운 쇳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얼어붙은 땅 위로 곡괭이가 내리꽂힙니다. 튀어오르는 흙더미와 불꽃은 단순한 굴착이 아닌 죽은 자의 명예를 찢는 복수의 시작입니다. 한 번, 두 번, 곡괭이질 소리가 커질수록 현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지켜보던 군사들의 얼굴엔 기괴한 전율이 흐릅니다. 차가운 진흙 속에서 하얀 대리석의 질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명의 육신을 감싸고 있던 육중한 석관입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구름 문양과 영물들의 조각이 횃불 아래 일렁입니다. 17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강제로 불려나온 이 석관은 이제 곧 벌어질 참혹한 일을 예감한 듯 차갑게 쳐져 있습니다. 영차! 영차! 거친 숨소리와 함께 두꺼운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군사들의 팔뚝엔 핏줄이 붉어지고 빗물과 땀방울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진흙늪에서 서서히 솟아오르는 검은 나뭇관.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라 불리는 부관 참시의 서막입니다. 빠득, 빠드득. 젖은 나무가 비명을 지릅니다. 지렛대가 관뚜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자 17년 동안 갇혀있던 비릿하고 차가운 공기가 하얀 안개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횃불이 살짝 비치는 그 찰나 모두가 숨을 멈춥니다.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권력자의 실체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조선을 호령하던 한명회의 실체입니다. 놀랍게도 시신은 썩지 않은 채 보라색과 황금색 수의를 입고 잠든 듯 누워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하얀 수염엔 여전히 위엄이 서려 있죠. 하지만 이 위엄은 이제 곧 임금의 분노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질 예정입니다. 스르릉, 군사가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환토를 뽑아듭니다. 차가운 빗물이 칼날을 타고 흐르고 그 끝엔 연산군의 광기연임 집념이 실려 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라면 비록 흙이 되었을지라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임금의 서슬퍼른 명령이 집행관의 손을 타고 전해집니다. 칼을 잡은 망나니의 눈동자엔 일말의 동정도 없습니다. 입안 가득 머금은 물을 칼날 위에 쫙 뿜어내자 물방울들이 횃불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납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피비린내로 진동하죠. 이제 조선의 법도가 아닌 한 인간의 뒤틀린 복수심이 집행될 피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휙! 공기를 가르는 파여름과 함께 은빛 궤적이 그려집니다. 빗줄기를 뚫고 지나간 칼날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17년 전 자연스럽게 멈췄던 한 명의 시간이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광기찬 칼날이 고요하던 시신의 목을 파고듭니다. 투둑! 진흙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권위의 상징인 검은 갓이 차가운 물웅덩이에 처박힙니다. 갓에 달려있던 옥주술들이 산산조각나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던 남자의 끝이 고작 진흙탕 속에 부서진 모자라니 이보다 더 허무한 광경이 있을까요? 사실 그는 이런 최후를 맞이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전성기의 한명회는 붉은 관복을 입고 높은 의자에 앉아 세상을 굽어던 사나이였죠.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말 한마디에 정승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왕을 직접 선택하고 조선의 지도를 새로 그린 진정한 킹메이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비참했습니다.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칠삭둥이, 부모를 여의고 시장통을 전전하던 비쩍 마른 청년이 그의 본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저런 몸으로 무얼 하겠느냐며 비웃었지만 그 멸시의 시선들은 한명회의 가슴 속에 나라를 내 손아귀에 넣으리라는 지독한 도끼를 심어주었습니다. 다시 참혹한 현실입니다. 잘려나간 한명회의 머리, 그 유리질 같은 눈동자엔 무엇이 비치고 있을까요? 자신이 죽였던 정적들의 환영일까요? 아니면 무너지는 압구정의 환상일까요? 그는 죽어서야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화려한 권력이 얼마나 잔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고아로 자란 소년 한명회는 눈 덮인 마당에서 멸시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병풍 뒤로 수근거리는 어른들의 비웃음은 어린 소년의 가슴 속에 서늘한 야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38, 먼지 쌓인 서고에서 한명회는 친구 권람과 운명을 건 도박을 시작합니다. 촛불 아래 일렁이는 그의 눈빛은 이미 조선의 지도를 새로 그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수양대군의 저택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휘몰아치는 하늘 아래 이 문은 평범한 저택의 입구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권력을 향한 지옥의 관문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마주섭니다. 야심가와 지략가의 운명적인 조우였습니다. 촛불 사이로 오가는 두 남자의 시선은 이미 수많은 정적의 목숨을 앗아갈 피의 계약을 끝냈습니다. 한명회의 손끝에서 붉은 먹물이 번져나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죽여야 할 자들의 명단인 살생부였습니다. 붓 끝에서 떨어진 먹방울은 곧 누군가의 선열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개유정난의 밤, 한명회는 등불 하나의 의지에 어둠 속 자객들을 지휘합니다. 그의 차가운 손짓 한 번에 조선의 대신들은 하나둘씩 소리 소문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콰직, 거대한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 위로 떨어지며 정적을 깹니다. 한명회의 설계 아래 시작된 이 잔혹한 폭력은 하얀 눈 위를 붉은 핏물로 물들이며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복궁 마당엔 지워지지 않는 선열의 얼룩이 남았습니다. 깨끗한 눈 위로 번진 붉은 꽃은 한 시대가 저물고 공포와 광기가 지배하는 한명회의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했습니다. 승리의 여명을 맞이한 한명회는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달빛 아래 반쯤 가려진 그의 얼굴은 멸시받던 칠삭둥이에서 조선을 쥐락펴락하는 거물로 재탄생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듯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 한명회는 왕의 오른편에서 모든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수천 명의 관리가 그 발 아래 엎드렸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왕 위의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한강변에 거대한 정자 압구정을 짓습니다. 전국의 뇌물과 청탁이 모여드는 그곳에서 그는 조선의 모든 법도와 질서를 자신의 입맛대로 새로 고쳐 썼습니다. 화려한 연회 속에서 고관대작들은 한명회의 눈에 들기 위해 줄을 섭니다. 금색 병풍과 등불 아래서 그는 절대적인 권세를 누렸지만 한강 물결은 그의 권력이 영원할 수 없음을 속삭였습니다. 왕비가 된 두 딸을 등에 업고 그는 왕실의 큰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패비 윤씨를 사사하는 비정한 결정을 내렸고 이것은 훗날 그의 목을 칠 분해랑이 됩니다. 늙은 지략가는 홀로 압구정 난간에서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손에 쥔 술잔은 떨리고 황혼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지만
그는 다가올 연산군의 광기 어린 복수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 위로 하얀 크레인 한 마리가 멀리 날아갑니다. 화려했던 압구정의 꿈도 칠삭둥이의 도끼도 이제 저 구름 너머로 사라질 준비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명회는 73세의 나이로 눈을 감으며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화려한 상여와 수천 명의 조문객은 그가 누린 천수를 축복했지만 무덤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이미 불길한 조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입니다. 어느 날 연산군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이기 시작하며 금기시되었던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을 묻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숨겨지던 나무 상자가 열리고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이 연산군의 손에 쥐어집니다. 20년 전의 핏자국을 어루만지며 연산군은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고 그 오열은 곧 살벌한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연산군은 분노의 붓을 들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의 이름을 써내려갑니다. 그 살생부의 가장 높은 곳엔 이미 흙이 된 한명회의 이름이 있었고 연산군은 그의 뼈마저 용서치 않겠다 선언합니다. 깊은 밤 연산군의 특명을 받은 의금부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성문을 나섭니다. 말발굽 소리는 대지를 울리고 횃불의 불꽃은 죽은 자들의 안식처인 무덤을 향해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며 다가옵니다. 연산군이 직접 한명회의 무덤 앞에 서서 차가운 웃음을 짓습니다. 붉은 골룡뽀가 칼바람에 휘날리는 순간 그는 지옥의 심판관처럼 한명회의 영혼을 향해 그의 뼈를 가루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를 던집니다. 다시 곡괭이가 땅을 가르며 봉분을 무참히 파헤칩니다. 무덤을 패는 것은 당시 가장 큰 금기였으나 광기에 젖은 연산군에겐 법도 따윈 없었습니다. 오직 어미의 원수를 다시 죽이겠다는 집념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석관의 뚜껑이 열리자 자욱한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지켜보던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침을 삼켰지만 연산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관 속에 누운 한명회의 시신을 노려보았습니다. 망나니가 거칠게 칼을 휘두르며 기괴한 동을 춥니다. 입에 머금었던 물을 칼날에 뿜어내자 번뜩이는 금속 광채가 날공기를 가르며 죽은 자의 목을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들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허공을 가르자 빗줄기가 산산조각납니다. 찰나의 순간 조선을 호령하던 천재 지략가의 목은 몸체와 분리되어 차가운 진흙바닥으로 힘없이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잘려나간 머리는 헝클어진 백발을 휘날리며 오물을 뒤집었었습니다. 평생 비단베개 위에서 영화를 누리던 그 고귀한 머리가 이제는 이름 없는 졸병들의 발길질에 채이는 고깃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한명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검은 갓이 흙탕물에 처박혔습니다. 부서진 옥구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것은 한세기를 지배했던 훈구파 권력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하는 처절한 상징물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산군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립니다. 어미의 원수를 갚았다는 희열이 그의 눈을 핏빛으로 물들였고 현장에는 오직 피비린내와 타오르는 횃불의 매연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신은 갈갈이 찢겨 저잣거리의 흰 천 위에 던져졌습니다. 추악한 죄상을 적은 방이 그 곁에 붙었고 어제까지 대감이라 부르며 칭송하던 백성들은 이제 죽은 그의 시신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관 조각들이 비바람에 흩날리며 사냐를 떠돕니다. 한때 왕의 장인이자 나라의 기둥이었던 남자의 마지막 안식처는 그렇게 연산군의 서슬퍼런 복수심 앞에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성벽 위에는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뱉습니다. 핏빛 노을 아래 매달린 한명회의 머리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고 허망한 신루 같은 것인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집무실에서 핏빛 와인을 마시며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손에 쥔 금잔에는 복수의 끝에서 느낀 허무와 광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고 그의 붉은 용포는 더욱 진한 피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평생 한명회를 시기했던 늙은 유학자는 자신의 정원 한 구석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시든 국화꽃잎을 만지며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했지만 이미 피바람은 온 궁궐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부서진 한명회의 부채 하나가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던 권세의 흔적은 이제 깊고 어두운 강물 속으로 침잠하며 영원한 망각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더욱 거친 분놀림으로 새로운 숙청의 명단을 써내려갑니다. 쾅하고 찍힌 붉은 옥새는 또 다른 피의 시작을 알렸고 궁궐의 공기는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마당엔 주인을 잃은 붉은 깃발들이 눈 속에 파묻힙니다. 한명회가 설계한 훈구파의 시대는 연산군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완전히 뿌리채 뽑혀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연산군은 거울 속 자신의 광기 어린 얼굴을 마주합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동자는 복수를 마친 쾌감보다 더 깊은 파멸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궁궐 복도마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왕의 복수는 한명회를 넘어 그와 연결된 모든 뿌리를 찾아내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궁녀는 바닥에 튄 핏자국을 지우며 눈물을 흘립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는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한양도성 위로 벼락이 치며 지옥 같은 밤이 이어집니다. 횃불의 불꽃은 비바람에 일렁이고 백성들은 숨죽여 이 피의 숙청이 언제쯤 끝날지 하늘에 묻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떨리는 손에서 핏빛 와인이 쏟아집니다. 붉은 용포에 번진 얼룩은 마치 한명회의 잘린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처럼 귀괴하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날이 밝자 한강변엔 부서진 부채 조각들이 떠다닙니다. 압구정의 영광은 간데없고 차가운 물 한 개만이 주인을 잃은 강가를 허무하게 맴돌며 과거를 비웃습니다. 사관은 떨리는 붓으로 한명회의 치욕스러운 종말을 기록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부관 참시까지 그의 모든 행적은 이제 검은 먹빛 아래 영원히 박제됩니다. 한명회의 일가족은 거친 비바람을 뚫고 유백길에 오릅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거친 달구지에 몸을 실은 그들의 뒷모습엔 권력무상이라는 네 글자만 선명히 새겨집니다. 궁궐 바닥에 떨어진 옥비녀 위로 차가운 핏물이 흘러갑니다. 왕비의 아버지로서 누렸던 모든 위엄은 이제 깨진 옥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핏빛 모울 속에서 까마귀 떼가 궁궐 지붕이를 맴돕니다. 장대에 매달린 한명회의 머리는 이제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어 권력의 비참한 최후를 공변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은 늙은 유학자는 시든 꽃을 보며 탄식합니다. 정적의 비참한 최후를 보았으나 그의 마음엔 승리의 기쁨 대신 서늘한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한강 물결 위로 차가운 달빛이 부서집니다. 한명회가 누렸던 부귀 영화는 흐르는 물줄기에 씻겨 내려가 이제는 만질 수도 잡을 수도 없는 신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산군은 광기 어린 힘으로 마지막 숙청의 옥새를 찍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조선의 법도는 무너졌고 오직 왕의 뒤틀린 복수심만이 궁궐을 지배하게 됩니다. 눈 덮인 마당에 주인을 잃은 검은 갓 하나가 뒹굽니다. 부서진 옥구슬들은 핏빛 눈 속에서 빛을 잃었고 한명회가 쌓아올린 훈구파의 성벽은 그렇게 허물어졌습니다. 연산군은 거울 속 자신의 뒤에 서 있는 패비 윤씨의 환영을 봅니다. 복수는 끝났으나 그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고 궁궐은 점점 더 깊은 지옥의 심연으로 빠져듭니다. 복면을 쓴 군사들이 깊은 밤 대신들의 집을 덮칩니다. 한명회의 이름을 언급했던 자들은 예외 없이 끌려갔고 한양은 곡소리조차 낼 수 없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어린 궁녀는 피 묻은 걸레를 움켜쥐고 구석에서 숨죽여 웁니다. 권력자들의 싸움 아래 가장 먼저 짓밟히는 것은 이토록 힘없는 백성들의 가냘픈 생명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한양 땅을 집어삼킬 듯 몰아칩니다. 벼락이 칠 때마다 드러나는 궁궐의 실루엣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 귀괴하고 공포스럽습니다. 사관이 뒤록을 마치고 서책을 덮습니다. 권력의 끝이라 적힌 마지막 문장은 촛불 아래 희미하게 떨리며 한 시대가 이토록 허무하게 저물었음을 증언합니다. 압구정터에는 이제 이름 모를 잡초들만 무성합니다. 화려했던 비단옷 조각은 나뭇가지에 걸려 퇴색되었고 권세를 자랑하던 남자의 흔적은 바람에 흩날리는 재가 되었습니다. 잠든 연산군의 머리맡에 어머니의 홀령이 나타납니다. 복수를 마친 아들의 얼굴은 평온하지 못했고 유령의 눈망울엔 아들을 향한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다본 궁궐은 작은 불빛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이 비비린내 나는 역사도 거대한 대자연의 눈엔 찰나의 소동일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시들이 은밀한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못 견디던 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또 다른 피해 역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붓을 꺾어버립니다. 사방으로 튄 먹물은 그의 얼굴을 더럽혔고 무너진 이성 사이로 파멸의 그림자가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폐화가 된 압구정터에 하얀 두루미 한 마리가 내려앉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도 자연은 다시 찾아와 비극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며 위로합니다. 책상 위 촛불이 꺼지며 한명회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칠삭동이의 꿈은 한 권의 역사서로 남았고 권력은 이토록 허무한 것임을 침묵으로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한명회의 삶은 어떠셨나요?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도 시대를 앞서갔던 지략도 결국 흐르는 강물 앞에서는 한낱 물거품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남긴 화려한 압구정은 사라졌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계신가요? 밤이 깊어갈수록 역사는 더욱 선명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의 작은 위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